자, 과거에 정치인들이 단식하는 모습을 영상을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 영상 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자, 키워드가 단식 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취임 1주년, 취임 1년 맞아 기자간담회를 오늘 오전 열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은 오늘 질문할 기회가 생겼고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 수 있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단식합니다.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자, 그럼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설명한 내용, 단식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단식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겪고 계신 그 절망감 또 현실적 어려움들 이에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슬픔을 겪을 때 함께 슬퍼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단식 투쟁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들어갔어요. 지금 단식 중이에요. 지금요.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여당 그리고 여권 내에서 반응은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좋지 않습니다. 뭡니까? 약간 이런 취지의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들어보시죠.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살림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교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가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자꾸 민생 발목 잡리를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말씀하셨죠. 무슨 뭐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영상이 나가는 동안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 질문을 제가 살짝 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식 투쟁 선언이고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진짜 목적은 뭐로 보이는지 생각을 좀 적어주시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윤기찬 부위원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쓰신 것부터 설명해 주시고요. 이유 좀 말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뿐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신 거예요? 뭐라고? 제가 어릴 때 어디 뭐 시장이나 이런데 상점이나 가게 되면 예. 뭘 사달라고 했을 때 안 사주면 뭐 앉아서 이렇게 발 구르면서 떼쓰잖아요.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밥 안 먹는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동그라미 얼굴은 뭡니까? 그 표정이에요.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공당의 대표나 정치인들이 단식을 해왔던 역사를 살펴보면 예. 뭐 내심은 떠나서 어쨌든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독재에 대해서 투쟁한다든가 아니면 예. 특정 사안에 대해서 관철할 때까지 한다든가 어. 이런 공적인 명분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조건화할 공적 명분을 사실 들이대지 않고 추상적인 뭐 어떤 현 시국을 뭉뚱그려서 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중단 조건에 대해서 특별히 없어요. 뭐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죠. 중단 조건을 거실 수가 없죠. 내심 사실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곤혹스러운 당내 상황이나 그러니까 당내 상황에 맞닥뜨려서 당내 의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에 대한 또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목리 또는 수사에 대한 항의 예. 수사를 피하기 위한 어떤 뭐 지연시키기 위한 이런
방법 사실 저는 그렇게 뿐이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런 수를 꼭 쓰셨어야 되느냐. 특히나 제1당의 당 대표께서 의원 신분도 갖고 계신 예. 국감 이제 정기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단식하는 것이 예. 맞는가? 또 하나는 검찰 4일 소환에 불응하시면서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 일정 때 못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예. 이렇게 단식을 하시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가? 어. 국회 일정을 소화하시고 나서 어떤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해서 단식을 선택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저는 사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단식이라 이렇게뿐이 쓸 수가 없습니다. 본인 자신을 위한 단식이다.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게 진짜 이유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좀 비유를 좀 하시면서 쓰셨는데 이번에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민주당 소속이신데 사실은 갑작스러운 단식인데 혹시 예상하셨어요? 단식 투쟁이 나올 걸로? 뭐 일단 단식 투쟁이란 방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당대표의 예. 1주년을 어떤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단식을 선택한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이런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번엔 또 다른 방향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말씀을 되는 하셨어요. 거예요. 예.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게 1년이 지나도 예. 앞으로 변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정치 행태가. 정치가 소멸했습니다. 야당 당대표가 1년이 되는데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어요. 본인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협치를 얘기했습니다. 예. 1년 동안 본인이 얘기한 걸 지키지 않고 있어요. 예. 국회도 소멸했습니다. 법안 통과시키면 합법적으로 거부권 행사합니다. 예. 통과된 법안 국무위원들이 시행령으로 바꿔버립니다. 상임위 열리면 여당 상임위가 있으면 아예 개최를 안 해버립니다. 예. 문제가 되는 장관들은 해외로 도피성 출장을 갑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거기다가 정부도 부재하죠. 예. 고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영장을 지금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예. 정부가 존재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이제 참 하다 역사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흉상을 갖다 이전하겠다. 그것도 무슨 적당한 장소에 어떻게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전 이런 상황에서 이미 이재명 당대표는 벌써 1년이 지난 겁니다. 예. 1년 남았습니다.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야당 당대표가 사직생의 각오로 돌파구를 만들고 예. 적어도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60% 정도의 국민을 대변해서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아마 안 싸우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인 거죠. 그래서 일하면서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단식도 하지만 일도 하겠다. 예. 주중에는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거리에서 나가서 국민들과 호흡하겠다. 예. 저는 이런 방식의 새로운 예를 들면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사퇴 요구를 좀 피하는 이 수단으로 선택한 취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퇴 요구가요. 몇 예. 분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른 분이 있으면 좀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 제가 이제 그분 실명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6개월 6개월 동안 그 말씀을 하시는 분 몇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몇 분의 말씀 때문에 당대표가 그만둬야 된다면 77.77%의 지지율로 그다음에 지금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예. 탄핵후 1위예요. 근데 왜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요구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봤거든요. 이제 두 분 기다리고 계신데 그 전에 화면으로 하나 좀 소개해드리죠. 과거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위에 글 밑에 사진이 2개 나오는데 이게 2016년쯤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도 약간 지방자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거 요구를 하면서 단식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점 좀 지나서 이정현 대표, 그때 당시에 여당 대표가 단식을 했었는데 그 이정현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식은 약자의 최후 저항 수단이다. 대통령에 맞선 시장의 단식은 저항이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여당 대표의 단식은 저항이 아닌 협박이다. 그러면서 지적을 저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참고하셔서 이번엔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최 전 위원은 어떻게 쓰신 겁니까? 앞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 2016년에 냈던 입장은 좀 일단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 또한 상황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단식은 굉장한 선이고 예. 정의를 쟁취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 지금 이정현 대표의 여당 대표의 단식은 당시 예. 그 협박이다. 아니 그러니까 뭐 누군가 하면 협박이고 본인이 하면 저항입니까? 저는 그런 이분법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 대표도 내로남불에 대한 그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자꾸만 유리하고 불리하게 다른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크게 쓰셨네요. 예, 위아래로. 단식 대표 단일 대우 마치 표 같은데 예. 라임을 맞추려고 저는 이제 이 대표의 속내는 딱 이거 하나라고 봅니다. 본인이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예.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다시 도발했다고 얘기하더니 제2의 태평양 전쟁. 그렇죠. 하더니 이번에는 본인이 사실상 저게 전쟁을 선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167석을 가진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을 안 하고 내가 내 목숨을 건 단식을 하겠다면 그게 전쟁을 선포한 거죠. 협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이제 꺼내든 세 개의 조건이 전부 보면은 일본 정부가 답변해야 될 얘기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그다음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가면 예. 굉장히 갈등이 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출구가 없는 조건을 걸었다는 얘기는 뭐냐? 내부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전선을 딱 형성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단일 대우가 형성되잖아요.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친명 비명에다가 본인의 리더십 문제, 지난해 당대표 선거할 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줬더니 남은 게 사당화, 그다음에 이른바 개딸들로 인한 그냥 강성 지지층, 예. 그다음에 방탄국회, 이 세 가지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냐 얘기 나오니까 자 그러면 도발한 거죠. 167석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그렇다면 내부에서 이제는 보십시오. 만일에 방탄 투표,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만약 올라갔다. 예. 어떻게 가결하자 소리 나옵니까? 지금 저렇게 아파가지고 단식하면서 쓰러져 있는데 저 대표를 어떻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보내냐고 누가 과연 가결표를 던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내부 결속용 단일 대우를 위한 그 바로 단식 대표의 정말 속내가 담긴 정말 최후의 한 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당내 목적을 위해서 비상상을 좀 만든 거다. 그렇죠. 지금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 소장님 나와 계신데요. 일단 쓰신 거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아날로그식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선택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국민의 인식이 예. 디지털 감성에 이미 엄청나게 앞서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나와서 정치 관련 평론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듣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한다?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개개인들이 다 저희들보다도 더 많은 그렇습니다. 정보와 더 많은 판단을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하고 있어요. 뭐 유튜브든 아니면 뭐 미디어 기존의 예. 올드 미디어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단식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잘 얘기했네요. 약자의 최후 저항 수단. 이게 맞았죠. 그래서 벼랑 끝 선택이고 예, 그다음에 막다른 길에서의 저항이고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느냐? 왜? 지금 최수영 평론가 말씀처럼 166석이에요, 7석이에요. 야당이 제1당입니다. 제1당이에요. 예. 그렇다면 원내에서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카드를 택했을까? 다른 카드가 없어서라기보다 결국 이게 예. 민주당에 대한 절대 지지층뿐만 아니라 예. 중도층도 옛날의 감성을 다시 자극해서 예. 얼마나 오죽 절박하면 이럴까. 근데 그 절박함의 대상이 본인의 검찰 수사 때문에 조금 희석돼 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최근에 국민 다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뭐 반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예. 대한민국이 정말 주권 국가로서 제대로 입장을 내놓은 거냐, 또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일본이 방류했는데 왜 우리가 1조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 그 돈을 지금 써야 되느냐라는 이 한마디만으로도 국민 다수가 지금 분노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단식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느닷없는 저는 뭐 저급한 메카시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 경력보다는 뭐 공산당 활동 운운하는 걸 내세우면서 흉상 이전이라는 느닷없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 후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이전에 오송에서의 지하차도 사고나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나 또는 뭐 해병 최상병의 예. 죽음에 대한 책임 문제 소홀이나 이 실종이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정부 상태 아니냐라고 얘기될 만큼 예. 국민에게
분노감을 줬는데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 갖고 지금 민주주의 후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약간의 명확한 타겟이 지금 흐려져 버린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저는 아날로그식 감성을 호소하려는 예. 수단으로서 단식을 내세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 자, 네 분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본인들의 판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자, 네 분의 판단 좀 앞에 내려주시고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단식 투쟁 선언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 그중에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뭐 제가 싫어서 뭐 그만뒀으면 하는 분 있겠지요. 그거 어떻게 없겠어요. 자연스러운 그리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질문이 참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평소에 또 회의 끝나고 이재명 대표한테 기자들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질문을 하는데 요새 답을 잘 안 했거든요. 웬만하면 답을 안 해서 오늘이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모처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윤기찬 변호사. 지금 단식이 진행 중인데 이거 혹시 검찰 수사 진행 중인데 이거 영향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영향이 있겠죠. 지금 어쨌든 단식 오늘 시작하셨으니까 예. 4일까지는 이제 약 5일. 지금 검찰에서는 4일 날 오라고 그렇죠. 통보를 한 일단 거죠. 시한을 보면 4일 날인데 예. 4일까지는 5일 정도. 보통 단식하고 한 5, 6일 정도 되면은 되게 건강상의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좀 증상이 나타나는. 그렇죠. 뭐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저런 상태에서 강하게 나오라고 한다. 그럼 그건 또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검찰 소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가다 또 혹시나 또 다른 쓰러지시거나 하게 되면 아유, 그러면 또는- 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돼 버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앰뷸런스 불러서 나갈 수도 있어요. 뭐 건강 상태 여부에 불구하고 지금 앰뷸런스 불러서 나갈 확률이 전 높다고 보는데 예. 나가신다고 했으니까 예. 그럼 앰뷸런스 불러서 나가는 그 모습 자체가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될 수가 있는 굉장히 것이죠. 정치적일 수 있다. 그 모습 옛날 자체가. 대기업 회장들 보면 앰뷸런스 불러서 나가잖아요. 휠체어, 예. 뭐 앰뷸런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송출시키는 그 자체가 당내 위상 강화 또는 역전 또는 이제 검찰과의 대결 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 수사를 미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검찰 수사를 미루는 카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장 청구가 있게 되면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내의 입장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예. 하나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돼서 본인이 거리가 되게 되면 오. 당내 이제 당대표 선출 일정과 또 연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0월, 12월 이전에 만약에 거리가 되게 되면 정상적인 당대표 선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뭔가 이재명 대표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당대표가 선출될 여지가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미룰 수 있는 최대한 밀어보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예. 단식이 본인의 검찰 수사와 연관된 정치 일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좀 뭔가 지켜보면서 고민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요. 뭐라고 이걸 표현을 할까요? 단식의 선배일까요? 아니 뭐랄까요? 김성태 전 의원 과거에 뭐 원내대표 시절 뭐 단식하고 그랬었는데 정치와이드가 단식과 관련해서 김성태 전 의원을 좀 취재를 했어요. 뭐 조언이랄까요? 아무튼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아무래도 단식은 한 3일 정도 제대로 굶어버리면은 사실상 오장육부가 좀 뒤틀리죠. 한 7, 8일 정도 되면은 이제 멍하고 머리도 이제 빙빙 도는 어떤 치킨이라든지 또 피자를 배달해가지고 단식을 조롱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이재명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 제1 입법 권력 민주당 168석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단식을 한다니까 좀 뭐 쉽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단식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왜 이 시점에 선택했는지 마지막 선택지만큼 깊게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경험자만 알 수 있는 뭐 빙빙 돈다, 3일 넘으면 되면 정말 힘들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설명했는데 김종욱 전 행정관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이거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뭐 오늘이나 내일부터 민주당 지도부 중에서 동조 단식이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이재명 당대표는 경험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11일 정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장 시절. 그렇죠. 예. 그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와서 이제 말려서 중단을 하면서 그만둔, 이제 예. 11일 한 거기 때문에 뭐 김성태 전 의원이 저렇게 뭐 조언을 안 해주셔도 충분히 알구나. 본인이 단식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때 김성태 전 의원도 드루킹 특검인가를 갖다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마 저렇게 그렇죠. 했던 걸 그때 제가 뭘 알고 요구하면서 있습니다. 했어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에 어떤 틀을 갖다 옆으로 좀 옮기는 것까지 본인이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빨리 부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소위 당대표 1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예. 단식 등 과감한 투쟁을 전개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나 좀 빨리 불러서 검찰에서 이럴 수도 있다. 제가 뭐 저기 단식의 예. 의미 중에는 예. 빨리 좀 불러달라. 확인은 안 된 겁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예. 저는 뭐 2, 3일 정도 지나게 되면 당 지도부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볼 땐 동조. 단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저는 그래서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예.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은 국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전 존재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절박함이 디지털 방식이든 아날로그 방식이든 예.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공감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전 의원께 짧게 제가 한 30초 들 테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조언을 하셨다. 저는 출구 전략을 빨리 짜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실려가는 모습으로 연출하는 것. 그게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그나마 자기의 정치적 출구를 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168석의 야당 대표고 그다음에 곧 본인은 또 다음 대선을 꿈꾸는 차기 지도자라면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연출하는 게 국민의 이미지에 내일이 남지 않을까요? 저는 출구 전략을 지금 적절히 모색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정치인들, 단식하신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 단식, 그러니까 굶는 거잖아요. 혼자 굶고 앉아있는 것보다 주변에서 같이 하면 좀 힘이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동조 단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됐고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어제부터 계속 국회에서는요. 예산 결산 특위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결산. 지금은요. 지난해 쓴 예산안에 대해서 따져보는 이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관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받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오늘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소환 요구를 했습니다. 이 소환은 임의 수사 아닙니까? 임의 수사지만 피의자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잘 알지요. 근데 왜 빨리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됐었나요? 지금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 전에 내가 어디 가겠다고 언론에 먼저 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국민 중에서. 저는 뭐 조사하는 보셨습니까? 방식하고 위원님. 지금 좀 위원님은 이상하네요. 위원님의 어떤 위원으로서 권한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 변호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호입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억지 주장을 하세요. 제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는지 의원님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것인지는 국민께서 보시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아니고 어제 밤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윤기찬 변호사. 사실 아까 제가 예결이라는 게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결산. 그러니까 지난해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썼는지 따져보는 과정이 지금은요. 그리고 이후에 또 예산을 또 따져보는 과정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냐는 한동훈 장관의 지적.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이죠, 언론적으로. 이게 사실 그리고 또 특정인에 대한 수사 관련된 말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장관에게 물어보는 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나왔을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건 맞는데 아니 장관이 수사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압니까? 마치 이게 이전에 장관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부 알면 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또 안다는 걸 전제로 물어보면서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일단 그런 개선상의 그 질문 그 주체로서도 안 맞고 또 상임위가 지금 이게 결산하는 거잖아요. 결산입니다. 결산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법무장관이 지난번 말했듯이 뭐 영수증에 휴발이 됐다 이런 것들을 물어도 되는 건데. 그거는 물어볼 만하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그런 거 묻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돼 추궁하다가 그런 것들 제대로 모르면서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 이런 식으로 곁들여서 묻는 건 몰라도 질문 주된 취지가 저런 걸 묻는 것 자체는 사실은
본인들과 관련된 거라서 안 맞는 거죠. 전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장면도 있어요. 인물은 같습니다. 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윤관석, 이성만 그 의원들 체포 동의안 설명하면서 20명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을 했는데 그 증거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다른 분도 아니고 김회주 위원께서 이 질문을 법무장관에게 결산해서 하는 것은 이건 이해 충돌의 문제입니다. 그 20명 중에 속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자, 증거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지금 이 자리가 의원님을 변호하고 의원님을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경호 소장님, 그 본인 관련 질문까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혜재 의원이 검찰 출신이죠. 더군다나 지검장까지 예.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인도 물었을 것 같고 한동훈 장관도 그걸 감안해서 답변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20명 안에 본인이 들어있다 아니다 이거야 뭐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예. 저는 뭐 앵커도 이미 지적했고 윤기찬 변호사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의 예산 결산 심의 제도에 이 허점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 저는 그 어느 얘기를- 순간부터 사실은 그 정해진 주제가 아닌 다른 질문들만 나오죠. 그렇습니다. 저런 것들은 예. 해당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정말 예산 결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할 얘기는 예.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금에 관해서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잘 그러니까 썼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예결위가 왜 열리는가를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오.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예. 올해 그러니까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사실은 지난해 세웠던 예산 제대로 썼는지. 지출을 했느냐, 예, 제대로 썼는지. 곳곳에 썼느냐, 제대로 썼느냐를 결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제가 매일경제에서 워싱턴에 특파원을 가봤더니 하원이든 상원이든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가 세출위원회와 세입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예산결산. 우리로 치면 예산결산위원회가 각각 따로 있어요. 세입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고요. 세출위원회는 당해년도의 예산을 결산을 심의하는 것이에요. 예. 이 두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입니다.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예. 있고 권한도 엄청납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에 주둔 비용을 세입위원회나 세출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버리면요. 안 되는 거군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막강하고 그 정도로 중요한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할까 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 어떻게 보면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예. 의원들이 자기들 지역구 또는 자기와 연관된 사업 조금이라도 끌어가는 거 이거에 오히려 더 혈안이지 정말로 결산과 예산을 심의에 제대로 시간을 할애하느냐. 예. 제대로 심의에 시간을 할애한다면 저런 식의 질문 저건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라는 걸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준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 시장에서 저런 질문이 나오는 건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로 아까 잘 지적하셨습니다. 아니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의 특활비라는 거를 예. 영수증 없이 아무리 쓰라고 했다지만 예. 그렇게 무분별하게 지출이 된 거를 이미 지적을 했으면 그걸 그거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파고들어서 이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국회의원의 역할 아닐까 싶은데요. 저런 상황이 사실 하루 이틀 아니라서요. 이 국회나 정치 쪽 담당하는 기자들끼리 가끔씩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저 예결특위 같은데 만약에 언론사 카메라가 없어요. 카메라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질문들, 어떤 답변들 할까? 요거 기자들끼리 가끔씩 상상해 봅니다. 어떤 모습일지.